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이게 가벼운 주제인가? 하여튼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좀 쉽고 좀 약간 지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NPC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의 인류가 뭐 영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뭐 빈집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예,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지구상 인류 중에 영혼이 없는 상태로 빈집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래도 영혼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좋은 신에 의해서 빙의가 되었고, 예. 나머지 10%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천천히 풀어보자면, 그러니까는 영혼이 없으신 90%의 분들 중에 제일 아래 40%는 아주 질 나쁜 그 악마나 그 영혼에 의해서 빙의가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 40%는 사실상 구제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20%는 이제 정상적인 그 약간 그냥 영혼들, 아무 생각이 없는 영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0%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0%의 이제 빈집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좀 괜찮은 신이 와서 살고 있다. 보통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대충 조상신이 와서 사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영혼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수행과 정진에 몰두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그 세상의 어떤 타락한 그런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네요. 고양이들이 옆에서. 왜 저러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Arrête. Popo, arrête. C'est pas grave. 네.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고양이들이, 예. 하여튼, 밑에 40%는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밑에 사실 60%까지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영혼이 없이 태어났냐? 빈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 그냥 그런 목적이 빈집으로 태어나게끔 누가 장난질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0%밖에 영혼이 없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유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뭐 영혼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영혼의 숫자는 무한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나. 그것도 누가 또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혼의 숫자가 뭐 부족하답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요. 네. 근데 뭐 인간 구르지에프라고 다 아실 거예요. 예. 구르지에프라고, 그 양반이 이제 뭐 인간은 뭐 다들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잘못돼서 이제 진짜 인간은 다 영혼이 없이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구르지에프 씨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양극성의 통합을 통해서 영체를 만들어야지 그게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영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구르지에프식 표현으로 보자면 어떤
그릇에 이제 모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무기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 양극성의 통합을 통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체는 이제 뭐 선도나 뭐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고 법신, 불신, 화신이니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에너지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또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뭐 사념체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되려면 일단 영혼이 있어야 되죠. 이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이제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인연이 닿아서 인연법에 닿아갖고 이렇게 됐는데 고양이들은 영혼이 원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거를 키우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그 신들이 인연 있는 신들이 와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거는 예.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고양이가 이제 사람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특정한 단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빈집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빈집이란 이제 그 조개 껍질, 빈 조개 껍질 아시죠? 그런 느낌인데 그게 있어야 걔네들이 일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희망이 있는 분들이 상위 40%인데 그나마 40%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점점 더 줄어들면 이게 힘들어지지 않나 전 지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 10%이신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나마 이제 희망 있는 약간 조상신 분들이 내려와 계신 그런 분들은 30%라고 제가 조상신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사한 자료는 그냥 그렇게 자세한 자료가 아니라 대충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거라 나머지는 제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중도층 30%가 이게 계몽이 돼서 뭐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생명체 하나하나가 존재 하나하나가 일종의 발전소나 뭐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내뿜는. 그럼 지금 대충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류상의 60%는 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0%, 상위 10%는 좋은 기운을 뿜고 있는데 그걸로 택도 없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30%가 그나마 이제 좋은 에너지를 뿜는데 그거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에서 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식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는 저도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저희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맞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니죠. 예. 저는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쁘다, 뭐 그게 뭐 답이 없다, 그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 우주의 섭리와 조화에 의해서 어떤, 신이 어떤 플랜이 있겠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현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체 인구 중에 뭐 7억, 8억밖에 영혼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죠? 참 이거 곤란한 문제인데 예, 재미로만 들어봐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찬물 샤워 이제 찬물 샤워 수행하시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굉장히 덥거든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고 그래요. 하루에도 한 세네 번씩 열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찬물로 이제 식혀주는데 몸이 그냥 막 예, 뭐 그냥 말도 못하게 불타듯이 그냥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찬물 샤워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좀 수축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찬물 샤워를 하면 안 되는 체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안 좋은 체질 같은 경우에는 찬물 샤워를 하면 이제 알아서 몸이 그래도 몸이 그거를 데펴주는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찬물 샤워하면은 며칠간 이제 시름시름 앓으실 수가 있다. 골골거리실 수가 있다. 예, 원래 찬물이라는 게 그게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할 정도로 수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찬물 샤워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하죠. 저는 아무래도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온돌 난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찬물 샤워하고 머리도 가뜩이나 긴데 머리도 안 말리고 그냥 차가운 바닥에서 자거든요. 그럼 참 바닥에서 그 찬 기운이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자면은 아무리 그래도 몸이 안 좋지요. 왜냐면 자면서도 이제 수행을 막 그 호흡을 돌리기는 힘드니까 아무래도요. 그쵸? 뭐 자면서도 막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못 만나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적은 있어요.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이제 수행을 하는 예, 좌선을 두고 꿈속에서 수행을 하니까는 예, 현실에서 계속 이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예, 꿈에서도 이제 진원 수행을 한다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재밌는 일이고 하여튼 찬물 샤워는 도움이 돼요. 몸이 뜨거우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단전의 기운이 춥기가 많이 되면 그게 이제 퍼지거든요. 이제 뜨거운 기운이 막 솟아올라요. 그럼 머리를 이제 칠 수가 있는데 머리를 막 직접적으로 때려버리면 이제 상기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호흡으로 눌러주면서 미세한 뭐 열기가 미세하고 예쁜 그 기운이 머리로 스며들면서 그 샤르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야지 그 지복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전, 하단전이 이렇게 잘 만나야지 되는데 약간 그런 상태에서 거친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횡격막을 내려주면서 호흡으로 내려주면서 이제 그 기운을 배로 다시 돌리면 누르면 미세한 게 삐져나오죠. 그럼 삐져나온 것만 사르르 이제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덥다. 그때는 이제 찬물 샤워를 하는 거고요. 찬물 샤워도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데 웬만하면 머리는 말리고 주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머리를 안 말리고 그냥 자는데 자신감은 아니고 집에 그 드라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요. 예. 근데 몸이 그렇게 더운데도 찬물 샤워를 이렇게 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저도 골골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바닥이 차고 창문 열어놓고 추우니까. 그래도 뭐 하루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찬물 샤워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항상 조심해야 되시는 게 저체온증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1도만 온도가 내려가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 샤워는 진짜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몸을 반드시 잘 말리시고, 그러셔야 되고, 예. 그리고 체온계 같은 거를 하나 구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 체온이 이제 적절히 이제 너무 안 내려갔나,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쩔 때는 더운 물 샤워가 땡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더운 물 샤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키 칠트 플레이? 아키? 노 칠트 플레이. 네. 하여튼, 예, 고양이가 자꾸 옆에서 이제 노네요.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